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실투자금 1억 원대로 시작할 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수익률은 무려 30%대이고요. 당연히 준신축급이라 관리 걱정이 적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활발한 지역이라 환금성도 높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예상 입찰가 산정 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대전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대지 면적은 약 66평, 연면적은 약 114평 규모의 4층 건물입니다. 상가를 겸한 다중주택으로 2020년 7월에 준공된 비교적 신축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으며 준신축급답게 건물 외관과 내부 모두 파손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은 1층에는 상가 1개 호실과 1.5룸 1개 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각각 1.5룸 4개 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4층에는 1.5룸 2개 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12개 호실로 이루어진 다중주택입니다. 임대 수요를 고려했을 때 원룸과 1.5룸 중심의 구성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권과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위치한 대전 서구 탐방동은 대전 최대 상업지역인 둔산동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탐방동에서 거래된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건수만 해도 총 16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서구 지역 내 21개의 법정동 가운데 거래량 6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을 보면은 이 물건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을 배후로 두고 있어서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폭 30m의 대로가 있어 차량 접근성이 우수하고 동쪽에는 완충 녹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남성공원이 있어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우측 필지가 나대지 상태라 개방감과 가시성이 뛰어나 보이지만 추후 건축이 진행되면 지금처럼 시원한 개방감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가까운 지하철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은 사실상 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특성상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경매 물건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총 감정가는 약 11억 9천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가액이 약 5억 7천, 건물가액이 약 6억 2천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전체 감정가를 대지 면적 66평으로 단순 계산하면은 평당 약 1,796만 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건물가액을 제외하고 토지가액만 기준으로 보면 평당 약 761만 원에 평가된 셈입니다. 이제 이 평당 토지 가격을 가지고 실제 거래 사례와 호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건 좌측 코너에 있는 대지 68평 규모의 상가 주택입니다. 2023년에 8억에 거래되었고 토지 기준으로 평당 약 779만 원입니다. 오늘 매물의 토지 감정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는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인접한 필지에 있던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67평 규모였고 2023년에 5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기준으로는 평당 약 462만 원으로 오늘 매물보다 평당 약 3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현재는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본건과 동일선상에 위치한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67평, 1997년 준공된 건물로 2025년에 5억에 거래되었으며 토지 기준 평당 약 4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대지 67평의 구축 다가구 주택입니다. 2024년에 5억 천에 거래되었고 토지 기준으로는 평당 약 439만 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본건과 다른 블록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68평, 2000년에 준공된 3층 건물로 2025년에 6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 약 463만 원인데요. 입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앞선 사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네요. 지금은 깔끔한 모습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선 실거래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코너에 위치한 매물은 평당 700만 원대에 거래되었고 코너에 접하지 않은 매물들은 대체로 평당 45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평당 약 52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토지 감정가, 즉 평당 761만 원은 인근 실거래 평균보다 약 200만 원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본건 주변의 중개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오늘 경매 물건 남측에 있는 2020년 준공된 4층 상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68평으로 오늘 매물과 비슷하고 매매 희망가는 12억 7천입니다. 토지 기준으로는 평당 약 690만 원으로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약 70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호가 사례도 같은 라인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대지 68평, 2018년 준공된 4층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가는 13억이고 토지 기준 평당 약 695만 원으로 첫 번째 매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코너 각지에 위치한 2023년식 신축급 4층 상가 주택으로 대지 71평, 평당 1,012만 원으로 인근 중개 매물 중 가장 높은 토지 가격을 보입니다. 본건보다 평당 약 250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면도로에 일면만 접한 상가 주택입니다. 대지 68평, 2020년 준공된 준신축급 매물로 매매 희망가는 13억이며 토지 기준 평당 약 753만 원으로 오늘 경매 물건의 토지 감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호가 매물은 완충 녹지 바로 앞에 위치한 코너각지 다가구 주택으로 실거주 여건이 좋은 매물입니다. 매도가는 13억 5천, 토지 기준 평당 약 899만 원으로 본건보다 평당 약 140만 원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개시장에 나온 5건의 토지 평균 가격은 평당 약 810만 원 정도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매물은 평당 900에서 1000만 원 수준이고 그렇지 않은 입지에 위치한 매물은 평당 700만 원 전후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경매 매물의 토지 감정가 평당 761만 원은 매매 희망가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높은 감이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오늘 경매 물건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건 주변으로 준공이 비슷한 건물들의 월세 시세를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2021년식 원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60 혹은 보증금 2000에 월세 55 정도입니다. 2022년식 원룸은 보증금 2000에 월세 45로 원룸의 경우 평당 11만 원 수준의 임대가를 보이고요. 2022년식 1.5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정도로 평당 약 6만 원 수준입니다. 이 시세를 토대로 오늘 경매 물건의 임대료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1층 상가는 보증금 1000, 월세 60, 1.5룸은 방 크기에 따라 보증금 500, 월세는 45에서 60 정도로 잡았습니다. 평당 약 7만 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조금 낮게 잡은 거죠. 만실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총액 약 6,500만 원, 월세는 68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2회차 최저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만약 8억 3천에 낙찰받는다고 하면은 신탁대출 80%로 6억 7천을 충당하고 취득세 등 비용 4천을 고려하면 낙찰 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2억 정도입니다. 임대보증금 6,500이 회수된다면 실투자금은 1억 4천 정도이고 월세 685만 원이 들어오면 이자를 제외한 순임대소득은 매달 411만 원, 연간 약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수익률은 약 34%로 우수한 편이죠. 만약 임대 보증금을 시세 수준인 1,000만 원까지 올리면 실투자금은 8천만 원대, 수익률은 약 55%로 아주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대출 비중을 60%로 낮춰도 약 22% 정도 수익률이 나와 소자본 투자처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입니다. 다만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본건의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만 5년을 넘긴 연식입니다. 취득 후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향후 2년을 감안한 매도 시점이면 본건은 준공 7년 차가 됩니다.
있습니다. 즉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물 연식이므로 현재 연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후의 감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높아져가는 낙찰가율입니다. 본건이 속한 탐방동의 평균 낙찰가율은 약 80%를 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근 매각 사례의 낙찰가율을 참고해 입찰가를 산정하면 오늘 매물과 같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된 매물은 실제로 급매 수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가 기반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기보다 물건의 실제 가치와 감가를 고려해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늘 유념해야 할 것은 경매의 목적은 낙찰이 아니라 수익입니다. 즉 오늘 매물은 둔산동에 인접한 이점과 준식축이라는 이점을 빼고 나면 이렇다 할 장점이 적은 매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매 사건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2149번입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상가 겸용 다중주택으로 감정가는 약 12억, 최저가는 8억 3천입니다. 매각기일은 오는 9월 25일입니다. 임차인은 총 12명이 있는 것으로 현황 조사되었으며 전원 대항력이 없기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등기부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 모두 말소되기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 역시 없습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물건에 대한 입찰 전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이번 사건 말고도 입찰 준비 중인 다른 경매 물건의 수익성 분석이나 예상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다 나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